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 솔루션의 이순열입니다. 자, 12월 26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권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2021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이번 주 오늘 일요 경마를 하고 다음 주는 한 주간 휴장 들어갑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휴장 앞두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은 마필들 대거 다 추천시켰습니다. 그래서 매 경주 풀게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조금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조교 기수들이 이번 주 내내 조교를 안 했으니까 이번 주 내내 기수들이 뭐 임금 때문에 아마 좀 싸우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조교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변수가 되겠고요. 당일 주로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당일 마필들 컨디션 변화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운 편성 자체도 어렵고 지금 여러모로 외적인 조건도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랑프리가 있죠.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또 주요 기수들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앞경주, 일반 경주에 아무래도 조금 몸을 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전 경주 흐름을 잘 살피시고요. 주로가 안쪽이 가볍냐 무겁냐, 선행이 꽂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피고 배팅을 신중하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갑시다. 자, 이번 1경주 2세 신마들의 1000m 경주입니다. 2세 앞말들입니다. 앞말들만 다 모아놓은 경주인데, 자, 배당판은 3번마 KN 올드퀸, 4번 돌배, 6번 시리우스 알파, 9번 퀸의 질주, 12번 콩코드 퀸, 다섯 마리 이 정도가 탁줄나게 압도적으로 인기 모으는 마필 없이 조금 고르게 분산되어서 팔려 나가는 형국입니다. 하느님. 일단 신마들을 미리서부터 조교를 잘하는 마방이 있고 조교 내 안타가 갑자기 월요일날 딱 한 번 아웃이 딱 한 번 오고 출전 앞두고 그런 조교는 솔직히 안 되는 조교거든. 미리를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더더욱 신마들은 왜냐면 신마들은 걸음을 호흡도 더 주고 목욕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3번마 KN 올드키는 원래 이마피를 박재정 기수가 조교하다가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멀루 기수까지 왔어요. 지금 스타트가 좀 늦어서 그지 이마피를 빠르게 걸음 넣을 수 있는 마피고 12번마 콩코드 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안ben기 기수 출신들이 일요일 오늘 딱 조교하고 그 다음부터 조교 안 해. 근데 이거는 일요일날 딱 한 번 아웃이하고 그 다음부터 조교를 안 해요. 6번마 시리우스 알파는 최고는 자가 마필인데 병합할 때 보면 그 쇼메이커 있잖아. 정말 조금만. 그 바로 병합도 잘 나가. 그래서 저는 3번마 KN 올드 퀸이 체형 자체나 안장 자체나 마필 능력이나 그래서 저는 3번마 KN 올드 퀸 그리고 12번마 퀸코드는 콩코드 퀸. 콩코드 퀸 6번마 시리우스 알파는 좀 체중이 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3번 KN 올드퀸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도 510kg, 510kg 잘생긴 체형입니다. 이 마필은 부산에 플랫 베이브라고 식전에 3승, 2착 3회 4군까지 올라가 있는 플랫 베이브의 형제 마필입니다. 동생뻘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KN 올드퀸의 잠재력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번마 시리우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이 포인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검사도 꽉 잡고 있대요. 이거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모마 일루시브 노이즈가
메디치 글로리, 지금 일본가에 있는 메디치 글로리. 그리고 산지에서도 한 마리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좋은데 이 시리우스 알파가 조금 왜소하게 태어난 것이 조금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포인바필들은 가끔 가다 보면은 작게 태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은 교배가 되어서 지금 교배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수송 과정이나 뭐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그 스트레스를 말은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면은 자마들이 꼭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첫 자마들은 조금 체구가 좀 작은 놈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이 시리우스 알파 얘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리우스 알파가 체구는 조그만하게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완성도는 조금 빨리 올라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비행검사 때 순발력 상당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절대 무시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단점은 체구가 조금 작게 태어났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명심을 해두시고 그러나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12번 콩코드 퀸 비행검사 때 라스트 끝걸음 초반도 좋았습니다만 라스트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다는 것 여기까지 메모를 하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 외에 뭐 4번 돌배라든지 돌배 정도도 현장에서 그리고 참고로 9번마 퀸의 질주 이것도 잠재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빨리 성장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메리피 자마인데 모계 쪽으로 그래도 흑전사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퀸의 질주도 잠재력은 많이 있는 마필입니다. 요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현장에서 컨디션 좋아 보이는 마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m. 이건 조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2세 마필들도 섞여 있고요. 기존에 있던 마필들도 있고, 조금 혼잡스러운데. 자,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이 4번마 태양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레이스가 빨라버리니까 쫓아가지는 못하더라고요. 13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나름 강하게 몰아봤습니다만은 워낙에 레이스가 빨리 진행되어 버리니까 따라가다가 말아버렸는데 이마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마필이 원래 지난 그 여름에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8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10월 3일 날 이세마 특별경주에 나가면서 완전 능력 부진 실격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린 말들은 이 센 말들하고 한번 부닥끼면서 기가 한번 꺾여버리면은 회복하기 조금 힘든데 지금 언젠가는 회복할 겁니다. 이 잠재력 면에서는 여기에 있을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가에 도입된 베네피자마인데 잠재력은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7번 PNS 행보 이것도 직전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6번 너를 응원해 8번 원더풀 키티 지난번 입상을 했죠. 여기에 뭐 안쪽에 2번만 브레이크꽃 1번 PNSB까지 14번 뭐 12번까지 뭐 도전 가능한 마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저는 그 7번마 그 PNS 행복이 걔는 쓸데없이 대상금 나온 거 이번 주 저기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병합을 또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힘이 좋더라고요. 그 4번마 태양마는 원래 기술들이 일요일까지는 저기 했어요. 일요일까지. 아일드 닥스라말 그러니까 병합을 통해 걸음 보폭이 좋은데 그 고개 높은 낮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못 뛰지 않을 텐데 그때 보면은 보폭이 시원히 잘 나가요. 그리고 14번마 컴플리트 하나 때문에 병명이 있더라고. 무비 그런데. 장기간 휴양했죠. 예. 네. 근데 저기들 아무 하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마필이 10번마 그랜드 파워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거림마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번 주 눈에 확 계속 들어요, 눈에. 10번 막 그랜드 파워는 꼭 기억해 두시다가 이번 말고 차후에라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 뭐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이번 경주 4번 맛, 태양맛. 이런 편성, 이번 경주 보면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잠재력을 드러낼 수가 있겠고요. 4번 태양마 일단은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뭐 상당히 있는 마필이다. 이대로 끝날 마필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해주시고요. 14번 컴플리트 아너 얘는 3살짜리인데 이것도 휴양 마필이지만은 상태는 좋다는 거. 그리고 7번 마 PNS 행복은 지난번 10월 달에 그 특별 경주 데이터는 무시하시고요. 8월 달에 입상하던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저는 초미의 관심사는 일단은 4번마 태양마에 일단 주시고 당일 배당판 흐름까지도 한번 컨디션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 4번마 태양마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마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3경주입니다. 보통 6등급 1300m. 자, 우리 안성건 의원님의 추천으로 추천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1300m인데 4번만 흥행대박 좀 데뷔전에 선행으로 좀 불량주례였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2착, 아쉽게 2착했습니다. 2착했던 흥행대박. 이건 포인 마필로 활동적이 되지는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12번 빅 에너지, 이거는 멀로기수가 이런 마필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고 그다지 또 없는 마필은 아닌데 선입권에서 결대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칠 수 있는 1300에 잘 어울리는 12번 빅 에너지, 그리고 14번 벼락이 또 보이고요. 안쪽에 2번 All for your dream, 3번 원더풀 우먼, 이 정도까지 눈에 들어오는 이런 편성인데,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1300이고 4번마 흥행 대각 때문에 제가 추천 기준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뭐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마필 지금 조기가 너무 세요. 정말 조기가 너무 세다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줄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마체가 좀 작은 말인데 왜 이렇게 빼게요? 그러니까 조기가 너무 세.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한 선행도 아니에요. 2번만 올포이드입니까? 직진은 불량률에서 선행을 갔었고, 저는 4번만 흥행 대박을 뽑고 저는 빅 에너지 이거 잘 하고 나오고 있고 경기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빅 에너지를 놓고 저는 4번만 흥행 대박은 저는 뽑고 갑니다. 그리고 12번 빅 에너지, 멀로 기수 안장이라면은 전 조한별 기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마필은 1300을 최근에 2번을 뛰고 있죠. 멀로 기수로 교체되었을 때 바로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4번 흥행대각의 당연히 컨디션, 체중도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최고 작은 마필이 이렇게 경기가 세다면은 당연히 체중 변동도 좀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우리 안성근님의 추천 냈으니까 현장 속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이번 경주는 노려야 될 마필이 한두 있어서 제가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입상권 도전세 자체는 조금 많이 편성된 편성입니다. 이세마 올라오고 있는 이세마 필들도 좀 합세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마필들 조금 혼잡스럽게 팔려나가는 행국인데, 아마 배당판은 뭐 모르긴 몰라도 7번 위너즈 웰 안쪽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마필 서수훈기수 2번 영광의 캡틴, 그랑프리 때문에 서수훈기수 올라와서 지금 타는 겁니다. 여기 3번 라운드 특급, 4번 누비 강자, 1번 썸파이팅, 14번 월드 레이서, 여기에 한 마리 더 5번 찬란한 날까지
뭐 입상권 도세는 한 6두 정도, 6두 이상이 뭐 가능한 이런 편성인데, 아니었네요. 이게 1200이면은 지금 신마들이 1200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400입니다. 1400. 그렇기 때문에 또 합선도 치열하고. 그래서 지금 14조가 이번 주는 좀 웬일로 정신 차리고 조교를 또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바이킹 하트 같은 경우는 그죠? 아, 그 9번. 1번 썬파이팅하고 지난번 같이 뛴 말이에요. 예. 그냥 썬파이팅은 조교를 춘식이 때부터 조교를 계속 쉽게 말해서 편성 맞기를 기다렸던 마필이고, 바이킹 하트 같은 경우는 주행이 안 됐던 마필이 주행이 차분해지면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1400이니까 다 나온 마필이고, 이주열은 진짜 공백기 있으면서 진짜 또 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찬란한 날도 최고는 작업 마필이지만은 조기 때 보면은 날라다니고 굉장히 좋아요. 나 블랙로켓 나 그만 추천을 하고. 이 말은 안 들은 말 같아.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 올드레이셔, 이건 경주 전기가 가장 유리할 것 같아. 14번? 14번 올드레이셔. 난 그래서 9번마 바이킹 하트가 아직은 우승 경험 없지만은 1400 할 수 있지 않나. 라운드 특급 같은 거, 라운드 특급은 정말 9번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비인기 마필이니까, 이거는 배당이니까 안고 가셔도 훌륭하죠. 입상만 하면 배당이니까. 14번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 2살짜리 직전 1200 여유가 많았죠.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왜냐면 그 토요일날 나오는 마필 그 말과 병합하는데 부드럽더라고. 부드럽고 잘 나가. 그 이번 경주 20말들이 상당히 많죠. 한번 뭐 라운드 특급, 4번 누비 강자, 14번 월드 레이서, 뭐 이런 말들, 지금 뭐 8번마, 마이티 선샤인, 뭐 이런 애들 지금 20말들 많이 섞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추천 레이스로 한 거는 20마필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마필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7번마 위너 이즈 웰. 지난번에 그 여름에 뛰고 홍백기가 있는 가운데 그 정도 들어올 뻔했죠. 알찬 누리한테 막판에 아쉽게 덜미가 잡혔습니다만은 7번 위너 이즈 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그 이마필 보고 요거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한 번 더 승부를 가야 되겠다. 이마필이 25주 같은 네. 경우는 저거를 나오면은 이번 주 안 쓰더라도 저거를 항상 잘해놔. 나오면 항상 병합이야. 이게 7번이 위너 이즈 웰이 지금 5살짜리 말입니다. 5살, 지금 뭐 한 달만 있으면 다음 달 되면 뭐 6살 되는데 아낄 이유 없겠죠. 이게 지금 아직 5살이지만은 실전은 4번밖에 안 치렀습니다. 이런 말 아깝지. 코로나 때문에. 위너 이즈 웰. 이거는 뭐 아낄 이유 없다. 여기서는 무조건 가는 승부를 합니다. 하면 되는 말이고요. 1400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말이고, 능력도 되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직접 보니까 체구도 상당히 크면서도 아주 유연하고 힘 많이 꽉 차 있는 느낌을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머릿속에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데 7번 위너 이즈 웰을 한번 강하게 믿고 후차권 1400이라는 데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후차권 또 한번 강약 조절할 테니까 현장까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5경주로 갑시다. 국산 5등급의 1700m입니다. 5등급의 1700m 지키복형 마필들의 원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 강자는 전혀 없습니다. 매번 1700만 단골로 출전하는 말들 많습니다. 자, 일단은 뭐 6번마 런이 지난번도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은 최근에 1700에 연거푸 도전하고 있는 6번 런. 여기 4번마 좋은 관계는 지난번에 러피언 파크 3번하고 같이 뛸 때 이게 스타트가 조차도 신경을 안 하는 거 보고 급걸음을 오히려 또 살리는 모습 봤을 때 좀 덜 같다라고 봐주십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먹으면 앞에도 좀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너무 원래 앞에 가는 말이야. 예, 앞에 가는데 지난번에는 맨바닥에서 뭐 올라오고 이러는데 4번은 좋은 관계
3번 러피언 파크 동등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지금 여기에는 1700에 두 번을 입상 연급하고 있는데 타임 자체는 53초대 좀 느리게 나왔습니다. 10번 드림엑스 직전 비인기 마필로 배당을 터뜨렸고요. 참 아까운 마필이 한두 있죠. 12번 발바투. 얘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게 지금 벌써 나이가 4살이 뭐 없습니다. 코로나 올 때 이게 좀 텀을 가지고 그래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얘도 더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찰프 음영 기수가 올라온 것이 수상합니다. 이 발바투 같은 경우는 최범영 기수가 예전에 1700에 입상시켰고 예전에 박태준 교수, 하만식 교수 이렇게 번갈아 기승했었는데 제대로 능력을 못 뽑아냈는데 이게 처음으로 입상시킬 때도 최범영 교수로 제가 기억나는데 발바투 그것도 잠재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넌 6번마 런넌 같은 경우는 최범원 기수가 적용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최범영 기수가 전담을 네. 기승하던 말인데 요거 타러 갔어요. 최범원 교수가 막 조교를 막 세게 해가지고 못 쫓아가니까 조교를 세게 해가지고 입상하고 그런 맛. 그냥 김민우 교수가 조교도 안 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헬바트는 경주 지금 이마필도 지금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늦게 초반에 올라오거든요. 또 없더라. 근데 경주 흐름이 그걸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이마필은 뭐 조교 때 보면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조교는 꾸준히 한 마필이고. 좋은 관계는 이번 경주는 사람 가겠지. 무조건 가려고 하겠죠. 네. 선행마들이 뭐 특별히 없어요. 딱 서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구민주 교수 좀 타기에 까다로운 말 같은데. 헤드복병은 청담 5번만 청담 클릭입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도 뭐 능력상 축이 없습니다. 6번만 런너는 그동안 꾸준히 최범행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민우 기수다.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신하기는 힘들고요. 반면에 문세영 기수, 최범행 기수가 12번을 타고 갔다. 발바토는 뭐 안 팔릴 겁니다. 최근에 워낙 부진해가지고. 그러나 입상시는 두둑한 배당이라는 것. 그리고 4번 좋은 관계는 때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당일 주로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병권의 5번 청담 컬링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 1800m. 혼합 4군은 1800인데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이 부담들이 조금 다 높아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변수가 되는데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뭐 변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자, 1번 유니온 알파 57 3kg 늘었죠. 3번마 베링맨 2kg 늘어서 58. 4번마 앙코르 문학 앙코르 역시 57 4kg 늘었네. 5번마 노던타임 부담이 58 6kg 늘었네요. 거의 다 어느 정도 승급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언급한 인기 말들이. 그래서 이번 경주 뭐 기본 원래 능력으로 보면은 그분바 노던 타임에 뛰었던 편성이 셉니다. 세지. 예, 문학 보스, 멋진 왕자, 어떤 한 등급 클래스 위에 있는 말들하고 계속해서 뛰어왔던 9번 노던 타임. 1번마 유니콘 알파는 서승훈 기수인데 서승훈 기수 지금 그랑프리 태진데 지금 이렇게 많이 또 기상하는 게 또 수상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자기 말에 기승을 하려면 한 마리 정도만 그냥 주로 타기 위해서 기승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두에 지금 토요일도 타고 뭐 이러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그 이세마 대상경주 있죠. 대상경주 이세마 대상경주 때 문세영 교수가 아니 18조만을 타고 인기 1위 마필인데 분명히 뭐 쓸데없는 경주 앞에 많이 타지.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대상경주를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조금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서승기도 지금 많이 타는데
뭐 그랑프리 자기 말 타야지. 거기 신경 써야지. 이런 경주에 자꾸 기승하는데. 그래서 부산 기수가 기승하는 거는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3번 베링맨, 유니콘 알파, 1번, 3번 지난번 같이 뛴 말, 4번 모나강코로 초반 공략에 나갈 수 있는 말. 오마 정상경dom도 직접 팔리고 아무 짓도 못했는데 워낙에 뒤에서 오는 스타일의 마필이니까 당연히 주로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 1번 유니콘 알파 같은 경우는 등치가 있으니까 부중을 극복할 수 있지만은 3번마 베링맨 같은 거는 마체도 얕고 또 주를 잘해야 근속을 뛰어요. 근데 이거 이마표는 부중 타는 말로 내가 알고 있어요. 또 유니콘 알파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선행마표는 타지만은 뒤에서 올라올 말은 솔직히 못해. 그래서 저는 4번마 무락 앙코르가 또다시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조건이니까 9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그래요. 조건이니까. 어차피 다 뭐 57, 58이라면 저도 그 부분 노던 타임 세게 봅니다. 왜냐면 얘가 뛰었던 구미가 그 얘도 사실은 맘먹으면 선행 가요. 예전에 여름에 보니까 선행발도 상당히 있더라고. 지난번에 문학보스 멋진 왕자 이 얘네들이 그때 저는 이 부담 무거운 놈들이 과연 승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8, 57들이 승급을 해버리려고 아예 외곽에서 큰 승부를 봐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때 11월 20일, 11월 마지막 주에는 주로가 외곽 게이트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멋진 왕자 11번인데 12번 마이티지 이런 애들 외곽 게이트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 있었던 노던 타임이 힘 한번 못 쓴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직전 상대했던 애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노던 타임 부담 무겁지만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던 타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게 보겠고요. 4번 무라강코르도 좋습니다. 이 앞에 먼저 나가버리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담 들었으면 다만은 무라강코르 노던 타임 둥마필 조금 더 세게 봅시다. 자, 7경주로 갑니다. 혼합 4군입니다. 1400m고요. 우리 안승권 위원님의 추천되어 있으네요. 자, 요거는 혼합 4군인데 국산 마필들이 다 인기 마필입니다. 국산 마필들이 이쪽에 대거 이쪽으로 갔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죠. 국산 지금 4등급, 한 4등급들이 지금 적체라 그러나요? 많이 몰려 있겠죠. 경합도가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외산 4군이 오히려 능력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외산 4군은 많이 출전해서 상금을 챙기는데 이번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3번마 승부사 이거는 2세 마필입니다. 대상경주급 말들하고 대등한 모습을 보이는 말. 대상경주에 나갔죠. 나가서 직전 아스펜테아 더블 렛지 지난번 부산에서 열렸던 대상경주의 걔네들과 대등한 모습을 보이는 강한 순발력. 뭐 선입도 하지만은 선행 가면 더 뛰는 말입니다. 승부사. 여기에 완전히 걸발 터지고 있는 11번 최강킨 박대영 조교사 천성하기 위해서 패턴을 다할 겁니다. 소선호자마 최강킨 눈에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7번 배다리 캔디 8번 유니콘 브라보. 유니콘 브라보는 부담이 58이 조금 외산마를 쓴 것 같아요. 네, 외산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이 원래 뭐 지군이기 때문에 부담이 58. 이게 최대 약점이 되겠고요. 13번 질주대로도 최근에 상승세. 10번 럭키월드 더 있죠. 여기까지 뭐 다 가능한데 안현님. 그러니까 11번마 최강킹 같은 경우는 좀 어깨가 좀 부드럽지 못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승환 기수가 데뷔전 때 저게 잘해가지고 간신히 입상하고 그 다음에 유승환이 포기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가만 딱 입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멀루 기수가 완전 조교발로 뛰어요. 이만큼 지금 조교발 이번 경주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번 다시 한번 인정하고 집주들 같은 이거는 이제 왜냐면 거기 뻗쭉 들고 뛰고 언제 또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런 마필이라
11번 놓고 최단 압축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1번 최강퀸에 대한 믿음들을 싣고 도착에 이거는 전략입니다. 최강키는 다른 기술 교체는 빼더라도 멀로 기술 기성할 때까지는 아예 인정해야겠다 마음. 그러니까 이 최강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아마 박대웅 교사 아마 한 승 또 챙겨야죠. 그래서 준우승도 탐탁지 않을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대가리 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호 자마이기 때문에 많이 띄워줄 겁니다. 최강퀸. 그냥 정년퇴직이 49조 주홍철, 김정우, 박대웅 세 명인데 내년 박대웅 씨만 몇 개월까지죠? 내년 6월 달에 6월 달인가? 근데 박대웅 씨만 우수 조교사라 해가지고 2년 연장해주고 우수 조교사라고 해가지고 2년 연장 더 해주는 거 박대웅 조교사.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박대웅 교사 같은 경우 지금 그래도 원래 마감하면서 천승 딱 해버리면 토요일 날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 목요일 날 밤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한꺼번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성적은 모릅니다. 그럼 팬여러분들 토요일 성적도 감안하시고 이런 18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가기 전에 천승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최강팀 믿음대로 갖고 전달된다고 하니까 현장 함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랑프리인데 뭐 제가 추천 레이스로 뭐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 레이스로 선택해서 제가 따로 뭐 숨기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건 다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원래 마지막 대상경주 최강 뭐 2300m 이거 일단은 적중만 하면 뭐 오늘 떠나서도 기분도 안 좋겠습니까? 한번 적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배당판은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잘 뛰었던 12번만 미스터 블리 부산에 울줄리 조교사가 헌치하고 지난번 또 같이 출전시켰죠. 그러니까 지난번 10월 24일 날 2000m에서 뛰었던 그 대상 경주가 KRA컵 클래식이라고 2000m로 그때도 16마리인가 15마리인가 꽉 찼죠. 그때 미스터 블리시 15번 게이트에서 2000m 우승을 했었고 행복왕자가 8번이 그때 2착을 했었고 짱콩도 뭐 그 다음 순위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문학치프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문학치프하고 또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문학치프였나? 하여튼 문학치프는 저거였죠. 휴양을 하고 바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가지고 뭐 제대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경우였고 여하튼 문학치프는 그 이후에 지난 11월 27일 날 서울에서 한번 재기전을 치렀죠. 1800이었습니다만 재기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능력은요. 한번 문학치프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 경마를 하다가 스톱했죠. 그 전에인 19년 그랑프리 때 문학치프가 머리를 쳤죠. 그랑프리 우승마죠. 그때 이후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문학치프 조금 안 좋아서 휴양 가고 뭐 그러다가 재기에 성공한 문학치프 문세영 기수 3번 게이트를 배정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스터 플릿, 행복왕자, 제가 아까 찾았던 말이 9번만 티즈 플랜입니다. 티즈 플랜하고 문학치프하고가 지난번 같이 KRA컵 클래식에 나갔는데 티즈 플랜도 그때는 바닥을 쳤습니다만은 11월 21일 날은 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즈 플랜하고 문학치프는 공이 6살짜리 마필로 같이 계속 뛰어오던 마필이고요. 미스터 블릿 부산에서는 미스터 블릿이 뭐 단연도 보이고 뭐 짱콩 그 다음 나머지는 그다지 주목을 못 받을 겁니다. 아마 이번 그랑프리는 그래도 12번 미스터 블릿, 3번 문학치프, 8번 행복왕자, 9번 티즈플랜, 뭐 짱콩 뭐 심장의 고동 뭐 지난번에 대통령배 우승했다 해서 이번에 뭐 그다지 주목은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좀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5마리가 어느 정도, 뭐, 헌치도 들어갈까요? 15번 터치스타면, 글쎄요. 이런 거는 인기를 안 먹였죠. 요렇게 한 5마리, 3번 문학치프, 12번 미스터 블릿, 8번 행복왕자, 9번 티지플랜, 7번 짱콩. 요 말들이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 형국인데, 안혜연님 어떻게 보십니까? 1번마 청담 도끼는 지금 주행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도 주행이 안 돼요. 문학치프 제가 보고 느낀 대로만 얘기합니다. 전번에 공백 게이트라도 제가 이건 자신있게 이번에 올 수 있다 했는데 2300은 여기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문수행 기수가 저럴 때 왜 저 말이 저렇게 분이 안 나오나 했는데 할수록 그림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관리하는데 할수록 그림이 또 안 나와요. 문화침에 저기는데 마필이 관리원에서 그런 거 아니야? 무생기수 올라가면 또 아니 문수행 기수가 일요일날 저기 하는데 이거 정말 왜 그러지? 딱 했어요. 옛날부터 지난번보다 못하다. 예. 제가 보고 있는데 짱콩은 그냥 완전 마탱이 갔어요. 짱콩은. 그리고 헐치는 오늘 아침에 미스터 플릿하고 병할 때 보면은 아무 화적 없어 이거. 그리고 행복왕자는 조교 한 2달 전부터 했어요. 조교를. 조교는 제일 잘해놓은 것이 행복왕자입니다. 그 TG 플랫은 조교 관계없이 그냥 뛰는 마필인데 이번 주 뭐 병합도 하고 미스터 어플릿이 과연 2300을 돌파하냐 어떠냐. 아직 2300 경험이 없더라고요. 없죠. 난 그래서 2300 경험 있는 거는 3번 문학집하고 도끼 외에는 없이 한 마리도 없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행복왕자가 나에게 젊은 놈이라 좀 낫지 않나. 그래요. 뭐 일단은 조교로는 우리 안정근님 말씀대로 행복왕자 좋고, 이 행복왕자가 워낙 뭐 힘이 좋고 떡대가 560kg인데 뭐 둔한 느낌도 없고, 이건 아직 보여줄 게 더 많이 있는 말이니까 이거 행복왕자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여줄 게 더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남들은 아직 어느 정도 뭐 한계치 다다랐다가 재기했다가 뭐 이런 상태지만은 행복왕자는 절정기에 지금 말이기 때문에 보여줄 게 더 있는 말입니다. 남은 거리 경험 없다는 건데, 그러나 뭐 최근의 상승세를 봐서는 2300까지도 미스터 플라고 별 차이가 안 났어요. 네, 미스터 빌려 같이 전개로 한번 따져봐도 1번 청담도끼가 1번 게이트에 표준된 게 이게가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무슨 스윙이? 이거 12번 미스터 빌리트한테는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겁니다. 이 미스터 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가야 되는 말이죠. 선행 선입으로 뛰는 말인데 게이트가 또 12번. 부산말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뽑기를 잘 못하는지. 15번 뭐 터치스타 하면 또 외곽에서 나가려고 그럴 거. 안쪽 6번 헌치도 사실 빠릅니다. 예, 이것도 앞에 가려고 그럴 거고. 같은 집이라도 마주가 다르죠. 이게 또 앞에 가려고 그럴 거고. 8번 행복왕자도 지난번 보니까 이것도 아예 선행을 가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청담도끼가 뭐 가장 빠르죠. 안쪽에서 먼저 나가고 그 옆에 쭉 다 따라 나가는데 2300m 자칫 자리 못 잡고 무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리 못 잡는 그 순간 이건 2300m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2300, 2000m도 자리 잘 잡고 페이스 조절 잘하는 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2300m는 그야말로 거리 경험도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개가 중요한데 1번에 청담도끼가 있어서 부산말 12번 미스터 블릿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건 참, 요거는 뭐 말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밀려요. 여기 한 3번 게이트나 이런 쪽으로 와버리면 문학치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학치프도 사실은 예전에는 뭐 건너편 직선주로 가서 청담도끼를 갈아엎고 넘어가던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문학치프는 강선입으로 딱 붙는 말이죠. 문세행기수 제일 좋아하는 3번 게이트네요. 지난번에 대통령배 때도 심장의 고동까지 자리 잘 잡더니 이번에도 문학치프 또 그러고 또 지난번 거기 농림부에서도 문세행기수 3번 문학치프 역시 게이트로는 뭐
제일 좋은 위치, 최적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3번 게이트. 도끼 나가고 도끼 뒤에만 딱 붙어 따라가다가 뒤에만 엿보고 있다가 4코너 돌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잘 잡고 그렇죠. 진짜 그러게 잘. 문세인 기수는 일단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세인 기수 오늘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게 많이 기승을 안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저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문학치프 2300m 우승도 해봤고 2019년도 그랑프리 우승할 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필의 능력은 사실 뭐 당연히 컨디션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마필의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컨디션이라면은 문학치프가 대가리죠. 근데 능력 좋고 문학치프 저는 좀 세게 보고요. 그리고 설말 중에 9번마 티즈 플랜 이것도 세게 보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티즈 나우의 자막이기 때문에 저는 저게 관계없이 막 뛰더라니까. 이거는 거리 접속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고요. 빅토르기스 원래 이마피를 전담으로 타던 말이죠. 이 빅토르가 지난번에 뭐 정정희 기수가 부산에 가서 입상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한테 줄만도 한데 2번 들어갔잖아. 2번. 2번 갤럽클린 이거는 타고 예, 티즈 플랜 마주 입장에서는 정정희 기수보다도 그래도 빅토르기스 대단 경쟁. 2,300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50조에서 정정희 기수 많이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만큼은 빅토리기스한테 뺏겼네요. 이거 원래 빅토리기스의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하튼 티즈 플랜 저는 빅토리기스의 티즈 플랜 8번 행복왕자. 그냥 서울말을 저는 세게 봅니다. 제가 3번 8번 행복왕자 9번 티즈 플랜 저는 부산말 12번 미스터 플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하게 봅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에 뭐 대상 경주는 부산하고 서울에서 지금 부산이 맥을 못 추죠. 지난번 아마 대통령 비트에서 터치스타 하면 그렇게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처참하게 깨지는 거 보니까 그라고 이 부산 주로하고 서울 주로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도 여기에 적응하기도 좀 그렇고요. 여러모로 게이트도 외곽이고 조건이 미스터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울 마필 위주로 해서 최종 현장에서 결론을 내릴 테니까 현장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하튼 뭐 이거 뭐 제 추천인 레이스지만은 이거는 안성원 의원님도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팬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필이 있으면은 마음껏 놓고 하십시오. 이거는 뭐 이 큰 뭐 행사에서는 꼭 뭐 나무의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있으면 그 말 놓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하튼 혈경주 우리 한번 멋있게 적중을 해서 원래 그랑프리를 적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원래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다음 구경주로 갑시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조금 다소간 접전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편성이 뭐 빠른 마필들은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는 말 안 되는 말 조금 가려야 되겠죠. 자, 일단은 3번마 이스트 임팩트. 이 말이 굉장히 뭐 최고는 크지 않은데 앞뒤가 다 있는. 이 말은 7전에 4승 2책 2배요. 엄청나게 뛰고 있고요. 빅토리 기수 기승하고 있습니다. 요거 비슷한 말이 2번 신의 아들도 있고요. 4번 광양어떤, 2번, 3번, 4번. 여기에 6번은 제다이. 이거는 암말 대상 경주에 나갔단 말이죠. 3세 암말인데, 과연 3세 수말들 안쪽에 있는데, 얘네들하고의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10번 파란 왕자도 승급전이지만 무신해서는 안 되겠고요. 스타트는 진짜 빨라요. 그리고 12번 정문지중까지 뭐 가능한 편성인데, 아니네. 지금 3번 이스트 임팩트, 강양어떤, 또 제다이, 파란 왕자 또 평수가 9만 타다만 이번 주는 주주까지 교체가면서 정상적으로 하고 나오고. 1분 전에 12번 정문지전인데 이 말 붙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면 또 놀란 게
병합할 때 보니까 보폭이 좋아. 음. 건너편까지도 말이 날라가. 이런 걸 왜 천지백성을 보겠어요? 이거? 나는 이거 전문지점 놓고 다 추천하고 싶어. 정문주진 가면 뭐로 가야 되죠? 손님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예, 더구나 이 얘기면은 앞에 절대 붙을 일이 없지. 앞에 싸우라 하고 따라가겠지. 예. 여튼 정문주는 또 뭐 아유, 원화치 보고, 야, 또 왔네. 또 그 생각 들더라고. 여하튼 정문주는 또 신의 아들은 말이, 코트는 좋은데, 코트 가니까 말이, 혼자 가니까, 이건 센 말이 아니구나 딱 들더라고. 3번 이스트뱅크, 이거 말이 조그마한데, 이거 아주 갖고 다니시고, 조용히 아저씨가 빠지지 않고 작동 보면은, 음. 강양 같은 건 선행 못 가, 이건 선행 못 가면 또 물모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트 임팩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박재우 쪽에서가 이게 체구가 크지 않은 말이니까 좀 텀을 두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뜨고 좀 쉬었다가 9월 달, 9월 달에서 11월 달 또 6주간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최고 작은 마피를 연투 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 박재우 조교사가 참 관리를 참 잘 해온다. 마필의 체형, 능력 이런 거에 맞춰서 아마 잘 해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빅토리아 기수까지 기승시켜서 이번에는 열심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주로가 뭐 가볍다면은 주로가 당연히 선행 주로다 가볍다. 그러면 3번 니스 디펙트 놓고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막 선행 싸움이 치열하다. 선행마들 몰살한다. 이번에는 선행마들 많거든요. 몰살한다 그러면은 뭐 10번 정문지전도 좋고요. 6번 제다이도 좋고 10번 8원왕자도 지난번 뭐였지 따라가도 근데 빅토리아에서 이걸 포기하고 이걸 간 거 보면은 근데 대안으로 또 몰로기수가 탔으니까 8원왕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일단은 뭐 당연히 주로가 어느 정도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번 이스트 임팩트 세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릴 겁니다. 12번 정문지전 이런 거는 상태가 워낙 좋다고 그러니까 입상과 동시에 두둑한 배당이니까 그리고 이거 정문지전 볼 때 외곽이 좀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문지전 반드시 한번 배당을 노려주시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편집자 스스로 잘 대처를 하십시오. 선생님이 막 몰살하고 있는데 한번 이스트 임팩트를 놓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못 친다. 그럴 때 이스트 임팩트를 아예 믿고 가버려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 이런 식으로 경마를 조금 유연하게 하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3군이 또 1200이 갖다 붙여놔.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자, 빠르기, 이게 선행마가 지금 다 뭐 2200에 나오는 3군 말들은 뭐 단거리 스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기를 치면 안쪽에 라운 패션하고 에코빅터, 특히 에코빅터가 굉장히 에코빅터도 빠르고 라운 패션도 빠르고 하는데 그래도 라운 패션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근데 3번 에코빅터하고 라운 패션이 지난번도 같은 경주 출전해가지고 그 3번 에코빅터는 또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서도 또 꽤 오더라고요. 또 샤크장이 또 일격을 가해버렸죠. 김옥성 기수. 그 바람에 2번, 3번이 다 무너졌는데 여하튼 2번, 3번 샤크장 같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4번 마이티지 얘는 1400을 직전 도전했다가 지금 1200으로 다시금 내려왔는데 이 말 또 지난 10월달 58 달고 따라가서 입상하는 거 보고 너무도 무지막지하네. 50 그전에도 뭐 1400을 58 달고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52kg, 지금은 53kg. 상대적으로 부담은 마이티지가 따라가는 맛 펼치고 좋습니다. 이거 마이티지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11번 세넷은 또 승급전이지만 부담이 가볍습니다. 이 말이 11번이 승급전을 해서 약하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9월달 마이티지 4번을 이겼던 전적이 있는 마페입니다. 물론 그때 마이티지가 58을 달았을 때지만은 일단은 같이 싸워본 경험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재영 마주의 글로벌 시리즈 6번 글로벌 시나 10번 글로벌 조이 두 마리가 또 있고
또 우리 안성근님 좋아하는 5번 모닝힐 이놈 미쳤나 말이 뭐.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뛰나 싶을 정도로 승급전이지만 모닝힐 이거는 여유가 있더라고. 또. 아, 이건 짱짱이 붙었어요. 네, 난 그래서 영업 패션은 이거는 뭐 그 정도 늘어 있는 상태고 또 선행경을 해야 되고 못 버틸 것 같아. 나는 5번마 모닝에는 흥분전이지만은 난 또 된다 또 생각합니다. 테니슨이야 뭐 또 주기 잘해놨으니까 상관. 에코빅터, 에코빅터는 전번 11번 게이트도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모닝힐 또 된다. 모닝 또 말. 이것도 딱 이거 하나만 누르더라고. 그러나 왜냐면 내 상만 노던 타이머가 병합을 때 보니까 이 여유가 있어. 이 정도로 뛸줄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거 사실 정말 이것도- 너무 이겼어요. 이건 원래 선행마지만은 선행 안 가도 뛰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어. 근데 요번에 상대하는 말들은 지난번보다는 틀리지. 완전히 센 말은 센 말들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아마 이 모닝힐의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 상태는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4번 마이티지. 근데 이 마이티지가 지난번에 이 말이 원래 따라갔던 스타일의 말인데 지난번에 외곽 주로가 물론 조금 가벼운 날이었죠. 외곽 주로가 좀 우세한 날이었는데 박태준 기수가 저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해서 선행을 가는 거 보고 그냥 왜 초반에 이렇게 무리를 해? 1400을 그냥 결대로 다른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면 되는데 선행 가서 오히려 너무 승부가 걸린 나머지 무너질 때 그때 마페 상태가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현장 컨디션도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태준 기수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뭐 굳이 선행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상으로 4번 마이티지 문세영 기수 마지막 경주는 문세영 기수로 믿고 한번 저는 가보고 싶네요. 우리 안성근 의원님은 모닝힐을 다시 한번 간다. 좋습니다. 그 나머지 말들은 뭐 조금 선행마 몇 마리 엮어 하시면 되겠네요. 여하튼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적중을 하시고 원래 참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어수선하고 제대로 경마도 시행 못하고 뭐 그런 사연이 많았던 한 해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이기고 경마를 내년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 여러분의 바람도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요. 여하튼 우리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일요경마 이기고 기분 좋게 이기고 2021년 마무리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새해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